살다 보니 예전엔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별게 아니었구나 싶을 때가 있죠. 젊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보니까 왜 그리 애썼을까 싶을 만큼 의미가 퇴색되는 것들 말이에요. 사실 그땐 눈앞에 있는 목표, 사람들 시선, 사회적인 기대 같은 게 너무 커서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뭐였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진 인생이었단 걸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을 불태웠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선 학벌보다 태도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또 누군가는 고가의 명품이나 집, 차 같은 걸 소유하는데 인생을 걸었지만 정작 외롭고 공허해서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마음에 갑갑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 살다 보니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뭔지, 괜히 집착하고 끌어안았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사람들 시선에 너무 신경 썼던 시간들. 예전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내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눈치 보며 살았던 그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많은 시선들 중에 정말 내 인생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면 회사 다닐 때 사무실에서 점심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분위기 눈치 보고 혼자 밥 먹는 걸 괜히 불안해했던 적 있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기 싫어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남들이 좋다는 브랜드 옷, 가방에 집착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혹은 SNS에 하나에 너무 공들여서 실제 즐거움보다 남들 반응이 더 중요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내가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요. 결국 나를 오래 지켜봐 줄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그조차도 내가 편해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거예요. 옷을 고를 때도 스스로 거울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 스타일을 고르는 것, 글을 쓸 때도 누가 읽을까 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렇게 하나씩 내 기준을 세우는 게 나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젊을 때 가졌던 끝없는 비교심.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죠. 학창시절엔 성적, 그 다음엔 외모, 직장 들어가면 연봉이나 직급, 결혼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성과까지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뒤처진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비교는 끝이 없고 나를 진짜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 친구가 해외여행 간 사진을 보고 괜히 우울해졌던 날, 사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평온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또 회사 동료가 승진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옮겼다는 얘기에 내 자리가 작게 느껴졌던 날도 있고요. 혹은 내 아이보다 남의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에 괜히 자책했던 부모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교는 절대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나를 닦고 가꾸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가 비교하느라 소모되는 거죠. 결국 비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뿐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타인의 성과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걸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이 잘된 건 그 사람의 속도이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는 중이라는 걸 자주 되뇌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나는 이걸 해냈다는 걸 적어보세요. 그게 쌓이면 비교가 아니라 자신감이 남습니다. 셋째,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집착했던 날들. 한때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죠.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명함에 새겨진 직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 그게 곧 내 가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 만든 허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작 내 건강은 망가져갔던 시절. 연봉은 높지만 매일 아침 출근이 두려웠던 날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 직업이나 지위가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면서도 속으론 공허하고 허전함만 커졌던 기억이 있어요. 겉보기엔 성공했는데 마음속은 늘 쫓기고 불안했던 그 시절. 그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진짜 성공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평온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렸다는 거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써보는 겁니다. 돈, 지위,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평온함,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이 가벼운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진짜 내 삶이 성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넷째, 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인간관계.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눌러가며 남 눈치 보고 맞춰주고 참아내며 유지해온 관계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관계는 결국 내 안의 불만과 스트레스만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늘 일방적으로 약속을 맞춰주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지쳐버렸던 경험, 모임이나 단체에서 나만 늘 희생하고 배려했는데 정작 힘들 땐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았던 순간, 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까지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땐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진짜 관계는 나를 덜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억지로 맞춰주는 관계보다 내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관계는 선택이고 나를 존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섯째, 완벽하려고 애쓰던 습관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빈틈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계획표대로 살고 틀 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안심이 됐죠.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완벽함보단 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요. 예를 들면 가족 모임 하나 준비하는데 음식, 청소, 테이블 세팅까지 다 책임지느라 정작 본인은 지쳐서 웃을 힘도 없었던 경우, 회사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한참을 자책하며 괜히 더 큰 문제로 이어진 적도 있었고, 또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끊임없이 채찍질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쳤던 경험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완벽함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함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잘하려 하기보다 재밌게 하자, 덜 힘들게 하자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쓸데없는 미움과 원망을 오래 품고 있었던 일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땐 그 감정을 오래 안고 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런 미움은 나를 갉아먹을 뿐 상대방에겐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서운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있지만 정작 그 친구는 그 일을 기억도 못하는 경우, 가족 간 다툼으로 마음 문을 닫은 채 수년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상황,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고 그 분노를 다른 관계에까지 끌고 와버렸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감정을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저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 했던 욕심.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다 싶은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타인을 바꾸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말투, 습관 하나 바꿔보겠다고 매일 잔소리했던 시간, 자녀의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하다가 갈등만 키웠던 순간, 또는 친구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며 멀어졌던 관계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기대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훨씬 편해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여덟째,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혔던 순간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처럼 무력감을 주는 말도 없어요. 과거를 곱씹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자주 놓치게 되죠. 예를 들면 학창시절 좀 더 공부했으면 지금 삶이 달라졌을 거라며 자신을 탓하는 경우, 과거의 선택 하나로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던 기억이 계속 떠올라 지금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과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아홉째,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 여겼던 일들. 예전엔 참고 견디는 게 인내라고,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말 못하고 괜히 갈등 생길까봐 꾹꾹 눌렀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엔 마음의 병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에도 아무 말 못하고 참기만 했던 순간, 가족 간 불만이 쌓여 있는데도 그냥 웃으며 넘겨버렸던 일, 친구나 이웃에게 상처받고도 예의 차리느라 내 속은 썩어가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참기보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괜찮아 보다는 그건 좀 힘들었어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열째,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던 삶.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늘 나보단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있죠. 물론 그 헌신은 소중했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점점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가족 다 챙기고 나면 정작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탈했던 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계속 미뤄온 시간들. 또는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고 참고만 있었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이기심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쌓일수록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둘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에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끝없는 비교, 외적인 성공, 관계 안에서의 눈치, 완벽함에 대한 집착, 미움과 원망,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욕심, 과거에 대한 후회, 무조건 참는 습관, 그리고 나 자신을 잊은 삶까지. 이 10가지 모두 당시엔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꼭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애씀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했던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돼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오늘 이야기 혹시 내 얘기처럼 들리셨다면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